거울 보면 속상하죠. 아, 이제 그냥 할머니다 이렇게. 모든 처짐을 한 번에 한 가지 수술로 해결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어색한 현상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같이 조합을 해서 각자의 수술에 가장 좋은 부분들을 가져와서 수술을 하도록 했고, 굉장히 겁냈었는데 처음 하는 거라 한 2주 지나니까 멍도 거의 가시고. 누구 가족 아니어도 항상 마음에 약간씩 부담을 안고 수술을 하긴 하는데 만족하시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기현의 페이스톡 기프트 성형외과 유기현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한 손님 오셨는데 네. 한번 소개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엄마고요. 60대 중반 지나고 있는 중년 여성분입니다. 성형외과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도 한 번도 한 적 없으시고 보톡스나 이런 것도 아마 한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워낙에 좀 겁이 많고 이제 얼굴 변하는 거에 대해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라서 그동안 수술을 안 하셨는데 이번에 제가 한번 수술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드리려고 같이 모시게 됐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년 여성분들 저도 상담 많이 하다 보면 대부분 제일 고민하시는 게 너무 막 싸나워질까봐 좀 어색해질까봐 좀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최대한 좀 자연스러운 결과를 내면서 처짐 해결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이제 수술을 하시는데 네. 좀 그동안 이제 가장 좀 고민되셨던 부분 있으실까요? 눈이 많이 처지니까 너무 피곤해 보이고 또 눈도 답답해 보이고 그래서 거울 볼 때마다 속상하더라고요. 주변 뭐 친구분들이나 이렇게 얘기할 때 서로 어떤 부분을 가장 좀 고민으로 갖고 계시나요? 눈 처지면 많이 늙어 보이거든요. 그눈 처지는 거 하고 또 뭐 팔자주름 뭐 이런 거 많이 고민들 하고 얘기하죠. 지금까지는 한 번도 수술을 안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안 하셨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 저는 아파도 병원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병원 가는 게 무서워서.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 뵀을 때 되게 20대 때 인기도 많으셨을 것 같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네. 아무래도 조금 속상하셨던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거울 보면 속상하죠. 화장을 해도 자신감도 떨어지고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 아, 이제 그냥 할머니다 이렇게. 언제 가장 좀 이제 외적인 부분에서 가장 좀 신경이 많이 쓰이세요? 모임 나갈 때마다 신경 쓰여요. 두세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들이 몇 개가 있는데 얼굴이 안 좋다, 눈이 뭐 반으로 줄었다, 그리고 졸려 보인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외출할 때 신경이 많이 쓰이죠. 속상하죠. 그러면은 사실 그동안은 이렇게 많이 무섭고 이래서 네. 못 하셨는데 오늘은 좀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 일단 눈매가 좀 사진을 찍어봐도 그렇고 또렷해졌으면 좋겠어요. 옛날처럼. 이거 하신 분들 보니까 얼굴이 되게 화사해지더라고요. 활력 있어 보이고. 그래서 저도 그걸 기대합니다. 중년 눈 처짐은 일단 크게 눈 위쪽이랑 아래쪽으로 간단하게 나눌 수가 있는데 쌍꺼풀이 원래 없는 편은 아니고 처짐이 심한 편은 아니라서 비절개 눈매 교정으로 쌍꺼풀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처짐이 나이가 들수록 바깥쪽으로 많이 생기거든요. 바깥쪽은 눈썹과 거상술로 피부를 조금 잘라내서 눈꼬리가 이렇게 덮이는 느낌을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눈 밑쪽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눈 밑 지방 재배치는 지금 나이대에서는 피부 여분이나 근육 처짐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효과가 좀 한정적이라 속눈썹 밑에 절개를 좀 가해서 지방 재배치와 피부 처짐과 근육 늘어짐을 같이 고정하는 하안검 수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처짐이나 피부 상태가 어머니가 나쁜 편은 아닌데 이중턱이랑 이 턱 라인에 대한 고민은 아무래도 지금 나이대는 다 있다 보니까 제일 간단한 실리프팅으로 좀 관리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좀 되시나요? 기대는 많이 되죠. 젊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옛날에는 눈이 쌍꺼풀이 있는 눈이었는데 지금은 없는 눈 같고 눈이 너무 작아졌으니까 좀 옛날처럼 또렷한 눈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절개가 눈썹에 가려져야 흉터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라인 따라서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밑에는 잔털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정리할 필요 없이. 그 흉은 이 경계 따라 생기는 거고 나중에 화장으로 가리든 눈썹 문신 같은 걸로 가리든 덮어주면 잘 안 보이게 되고 오른쪽이 약간 더 처져서 조금 더 잡아서 왼쪽이랑 차이를 줄이고 바깥쪽 처짐을 눈썹과 거상으로 이렇게 좀 잘라낼 거예요. 여기 눈 밑 수술은 절개가 이 피부 따라서 이렇게 원골이 접히는 데까지 들어가고 여기 눈물꼬랑 풀어주고 지방 불룩한 거 재배치한다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당겨서 고정을 하는 거고 그러면 실리프팅은 여기에서 실을 주사바늘 같은 걸로 넣어서
전체적으로 여기 처진 걸 이렇게 당겨주는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 힘 빼고 떠보고 여기 보세요. 감아보고. 그래서 일단 쌍꺼풀 라인을 최대한 대칭을 맞춰서 왼쪽 오른쪽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잡았고, 이 절제량도 조금 덜 처진 쪽이랑 좀 더 처진 쪽을 좀 차이를 둬서 걷어내거든요. 그래야 비대칭이 줄어들기 때문에 눈 밑에 제거하는 고랑이랑 뾰족한 지방 내릴 위치 표시해서 이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어머님을 수술해드리면서 간단하게 눈 위아래 수술과 이제 볼 처짐에 대한 수술을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사실 상담하다 보면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 거는 맞아요. 이제 어떻게 하면 처짐을 좀 자연스럽게 개선할 수 있냐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시거든요. 특히 저희 어머니도 아무래도 여태까지 수술을 고민하시고 결정을 못 하셨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그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모든 처짐을 한 번에 한 가지 수술로 해결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어색한 현상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비절개 쌍꺼풀과 눈썹과 거상을 같이 조합을 해서 각자의 수술에 가장 좋은 부분들을 가져와서 수술을 하도록 했고, 가끔 이제 이마 자체가 많이 처져 내려오거나 눈썹이랑 눈 자체가 많이 좁은 분들은 이마 거상을 같이 조화롭게 좀 섞어서 수술을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결과로 처짐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의 인상을 잘 살리면서 부드러운 인상으로 강해 보이지 않게 처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직접 오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좀 오늘 애프터가 많이 기대가 되는데, 사실 중년 분들도 젊은 분들처럼 수술 후에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찾으실 것 같아서 실제 이런 분들 많이 계시나요? 그럼요. 아까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년분들이 서로 직설적인 외모 평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자체를 통해서 어쨌든 최대한 좋은 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기보다는 좀 더 젊었을 때 내 모습을 돌이킨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가장 좀 젊고 예쁜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새는 진짜 막 100세 시대다, 200세 시대다 이렇게 막 계속 수명이 늘고 있잖아요. 60대, 70대 분들도 전 많은 나이가 요새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사실 뭐 60대, 70대 분이면 전혀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고요. 뭐 80대 이상에서도 여러 가지 수술들을 받으시거든요. 그게 단지 뭐 20대 사람들처럼 예뻐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10년, 20년 전에 내 얼굴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바람도 있고, 또 기능적인 불편감 때문에도 많이들 찾아오세요. 아무래도 처지면 눈가도 많이 짓무르기도 하고 치아도 좀 답답해지고 눈을 뜨는 것 자체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연령에 상관없이 사실 필요한 수술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수술한 지 3주 차 정도 돼서 수술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효과를 봤는지 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좀 놀랐는데 너무 빠르게 자리 또 잡고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겁냈었는데 처음 하는 거라 거의 안 아프고 그냥 약간 땡기는 느낌만 나더라고요. 한 2주 지나니까 멍도 거의 가시고 저도 놀랐어요. 예. 그렇게 안 아플 수가 있는 건가? 심지어 강아지 산책도 시켰는데요. 술하기 전에는 약간 눈이 막 좀 졸려 보이고 피곤해 보인다는 네. 게 좀 걱정이셨잖아요. 네네. 포기가 됐었죠. 그때 그냥. 지금은 거울을 보신다던가 하면 좀 어떠세요? 좀 놀라죠. 이렇게 동그랗게 뜨고 있는 것 같아서 완전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생기 있어 보인다고 할까? 보시는 분들이 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보는 분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젊게 봤다고. 65세예요. 아, 40대 초반? 30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눈만 보면, 눈 모양만 보면. 근데 혹시 수술 후에 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찍으셨어요? 셀카를 매일 찍고 있어요, 제가. 아버님 반응이 혹시? 같이 다니면 부부로 안 보면 어떡하냐라고 하셨다고 아, 하더라고요. 아버님도 한번 오셔서. 아버님은 더 심각하시거든요. 처짐이 순서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들이 성형외과 의사면은 네. 보통은 다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수술이나 시술 정말 많이 받겠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원래 병원 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라 여태까지 안 한 것 같아요.
아들이 하는 거니까 저는 뭐 신뢰는 100% 하는 건데 섬세하게 해야 되는 일이라 아유 고생한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부담이 많이 되기는 했죠. 누구 가족 아니어도 항상 마음에 약간씩 부담을 안고 수술을 하긴 하는데 특히 좀 더 긴장하고 부담감을 갖고 수술을 했던 것 같고 만족하시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보셨을 때는 어머니께서 좀 빠르신 편인가요? 피가 안 나고 지혈이 잘 되고 붓지 않게 수술을 해야 회복이 빠른 건데 지금 나이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여러 가지 드시는 약들이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하다 보면 혈압도 별로 안 높고 약도 안 드시는데 출혈이 좀 많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예상하지 못하게 엄마 수술할 때 출혈이 너무 많이 나서 사실 저는 좀 고생을 했거든요. 좀 신경 써서 하고 수술 후에 케어 같은 거 좀 집중적으로 해서 아무래도 회복이 좀 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3가지 수술을 눈 쪽에서는 했거든요. 눈썹 밑에서 처진 피부 자르는 수술, 그리고 쌍꺼풀 라인을 자연유착이라고 하는 비절개로 살짝 올리는 수술, 그리고 요 눈 밑 하안검이랑 중안면 거상 이 수술을 같이 했어요. 두꺼운 부분의 피부를 자르고 쌍꺼풀은 자연스럽게 올리고 하안검도 지방을 많이 빼거나 제거하는 것보다는 볼륨을 밑에서 올려줌으로써 채워주는 수술이다 보니까 과하거나 어색해 보이는 게 부어 있을 때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옛날처럼 절개 상안검을 해서 쌍꺼풀을 크게 만든다거나 그런 수술들을 하면 아무리 붓기가 빠져도 어색한 게 오래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수술을 좀 나눠서 하는 이유가 조금씩 개선을 해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효과를 보기 위한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원장님 보셨을 때는 어머님이 좀 수술 후에 회복해 하시는 것 같은 이런 좀 포인트들이 있으셨나요? 만족해하긴 하시는데 다른 환자분들이랑 마찬가지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걱정들이 있잖아요. 이게 좋아지는 건지 원래 이런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은 역시나 비슷하시더라고요. 주로 이제 흉터 부분인데 흉터는 지금 사실 자세히 보면 아직 좀 진하게 착색도 되어 있고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3주차, 4주차에는 어떤 수술을 해도 겪는 과정이에요. 한 달 차쯤에 보고 필요하면 흉터 조사 같은 걸로 관리를 하고 3개월, 6개월 지나면서 잘 안 보이는 선으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근데 요 과정, 요 단계에서는 좀 울퉁불퉁해 보이거나 찝혀 보이거나 이런 모습들이 정상적으로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고 눈썹화 거상이나 이런 거 했을 때는 바짝 당겨 놓으니까 처져 있던 것들이 해결되고 나면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보이거든요. 처음에 좀 싸나워 보인다고 느끼시는 거. 근데 그것도 우리 몸이 좀 다시 늘어지는 성향이 있어요. 초반에 그 정도 교정이 되어 있다가 부드러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좀 이런 관리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또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찜질이랑 많이 걷는 거, 운동하고 하는 게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붓기는 제일 빨리 빠지고요. 저희는 이제 멍붓기 레이저 이런 것들 한 번씩 해드리고 저희 병원은 이제 고압선소 치료기가 있어서 피부 회복이나 조직 재생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거라 초반 일주일 이내에 많이 부었을 때 집중적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확 좋아진다는 걸 느끼셨나요? 컨디션이 좋고 붓기도 빠지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이 수술을 시작으로 또 뭔가 해결하고 싶으신 고민들이 있으세요? 아직은 생각해보지는 않았는데 또 있겠죠? 할 수 있으면 너무 겁먹지 않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원장님 보셨을 때 이 정도만 조금씩만 더 하시면 또 엄청 드라마틱하게 달라지실 거다 하는 포인트들이 보이시나요? 좀? 당장은 아닌데 대부분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게 이런 불독살이나 팔자주름이나 이중턱 이런 걸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회복 시간도 그렇고 첫 수술이고 해서 다른 수술이랑 겸하면서 실리프팅 정도만 해드렸거든요. 실리프팅은 효과가 오래 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실리프팅 같은 걸로 해결이 안 되는 순간이 됐을 때는 이제 안면거상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보실 때 그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개인차가 워낙 있어서 이 나이나 좀 더 젊은 나이에도 필요를 하는 분들이 있고 조금 더 나이가 들었어도 처짐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분들은 시술이나 실리프팅 정도의 가벼운 수술로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이나 이런 걸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눈 수술만으로 확 이렇게 젊어지실 수 있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사실 이게 눈 수술이지만 쌍꺼풀만 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눈 위쪽으로는 이제 상안면이라고 해서 이마까지 봐야 되고 눈 밑으로는 이 중안면 여기까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눈 위 아래 수술로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거의 이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하안면이랑 중안면을 커버하는 게 안면거상이라는 수술이 되는 거거든요. 처짐을 이마거상이나 눈썹화 거상 이런 걸로 좀 해결을 하고 쌍꺼풀이 주는 그런 드라마틱한 효과를 자연스러운 범위 안에서 주면 사실 이 눈이 가장 인상을 좌우하는 부분이잖아요.
동안 효과를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처음 올렸던 영상이 너무 과도한 수술이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정말 조금씩 유기적으로 뭔가 연결해서 디자인을 잡으시는 거 보고 이렇게 해야지 좀 자연스럽고 과하지 않게 수술을 할 수 있구나 이걸 좀 느꼈거든요. 처짐을 해결하는 방법이 한 가지 옵션일 수는 없거든요. 노화된 얼굴이 생기는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얼굴 지방이나 연부 조직의 꺼짐, 뼈의 꺼짐과 모든 조직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중력으로 인해서 처지는 것들이 공존하는 증상인데, 그 멈춰진 구조에서 쌍꺼풀을 크게 잡거나 피부를 많이 자르거나 지방을 많이 재거나 한다고 조화롭거나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개선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마 처짐이나 눈썹 처짐은 심하지 않아서 이마 거상 같은 걸 하진 않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이 공간을 다시 끌어올리는 수술이라든지 처져 내려왔던 뺨 자체를 올려주는 이런 식으로 구조를 되돌리는 컨셉으로 수술을 해야 효과가 조금 더 자연스럽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새 막 되게 유행하는 뭐 중국 성형이라든지 너무 한 특정 부위만 당겨서 어색함을 만드는 수술들이 반대되는 사례가 그런 케이스일까요? 그렇죠. 이제 어쨌든 얼굴이 다른 부분이랑 매치가 잘 안 되게 돼버리면 우리 눈이 그걸 좀 어색하다고 부자연스럽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조금 더 과하게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원장님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시나요? 자연스럽게 했다고 해서 유지가 오래 안 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본인은 이제 쌍꺼풀이 풀리는 게 싫고 낮아지는 게 싫어서 30년 동안 유지될 수 있는 쌍꺼풀을 만든다. 그거는 30년 동안 부자연스럽게 보일 쌍꺼풀인 거예요. 30년이 지났다고 쌍꺼풀이 자연스러워지거나 작아지진 않거든요. 당장도 몇십 년 뒤에도 안 예쁜 건 마찬가지라 자연스럽고 오래 유지되는 범위에서 수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뭐 성형수술을 하면은 1년은 지나봐야지 자리를 잡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옛날에 그런 말들은 조금 잘못된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사실 뭐 1년 지났는데 아직 부어 보인다라고 하면 고정이 너무 강하거나 과한 높이로 디자인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리 잡는 거는 6개월? 천천히 빠지는 분들은 1년까지도 지켜볼 수 있는데 2년, 3년 지났는데도 붓기가 안 빠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빠지지 않는 붓기라고 보셔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 뭐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고질병이 있으신 분들도 걱정 안 하고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원장님? 아무래도 기저질환이 있으면 수술 중에 출혈도 조금 더 있고 상처 회복이나 이런 게 조금 더딜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치료를 안 받고 방치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면 회복도 크게 차이 나지는 않거든요, 생각보다. 걱정 없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수술 3주차 결과로 중년 눈 수술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년 눈 성형은 단순히 쌍꺼풀을 만드는 수술이 아니라 노화로 인한 이마 눈꺼풀 처짐, 그리고 눈 밑 지방과 앞볼 처짐까지 전체적인 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수술입니다. 눈 주변 개선만으로도 꽤 넓은 범위를 커버를 할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어려 보일 수 있는 수술이라서 동안 수술을 고민 중인 분들에게도 꼭 추천드릴 수 있는 수술입니다. 저처럼 너무 겁내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시면 기분 전환도 되고 삶의 활력도 생기고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얼굴로 이야기하는 유기현의 페이스톡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